새벽 5시 경기도 파주의 작은 아파트. 72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5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소파에서 잠든 12살 손녀 민지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할아버지, 내일 정말 산에 가는 거야? 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던 아이였습니다. 민지의 작은 배낭 옆에는 할아버지가 어제 준비해둔 등산용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40년간 우체국에서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지와 소포를 배달하며 온 동네 골목길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우체국에서 받은 편지 봉투들을 자전거 앞바구니에 가득 담고 해가 질 때까지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는 평생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배달하며 지나다니던 길에서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언젠가는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생계 유지에 급급했습니다. 등산 장비를 살 여유도 없었고 주말에는 집안일로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하며 미루다 보니 어느새 70이 넘은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우체국에서 퇴직한 후 할아버지는 더욱 산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습니다. TV에서 등산 프로그램이 나오면 넋을 잃고 바라봤고 산악 전문지를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무슨 등산이냐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해준 사람이 손녀 민지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민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방과 후에는 늘 할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자꾸 산 사진만 봐? 민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냥 예뻐서라고 대답했지만 민지의 끈질긴 질문에 결국 자신의 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는 평생 산에 가보고 싶었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게 꿈이었거든. 할아버지의 진솔한 고백에 민지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 왜 안 가? 민지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 체력, 경험 부족 등의 이유를 댔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나는 체력 좋거든. 민지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꿈으로만 남겨두었던 산 등반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날입니다. 할아버지와 민지가 함께 떠나는 생애 첫 등산 여행,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꿈의 실현. 과연 이들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1952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자연과 친숙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우체국에 취직하면서부터는 도심의 평지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1975년 23세 나이에 같은 우체국에서 일하던 순이와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파주 시내 작은 다세대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곧 아들 민수와 딸 민경이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체국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20kg이 넘는 편지, 가방을 메고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다녀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배달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할아버지에게는 작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배달하러 다니면서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맑은 날에는 북한산이나 도봉산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언젠가는 저 산 꼭대기까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몇 번 등산을 시도해보려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도 했고 등산화도 구경해봤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언가 일이 생겨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가게가 어려워지거나 다음에는 꼭 가야지.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다짐했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40대, 50대, 6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산에 대한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2010년 아내 순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더욱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손녀 민지는 2012년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늦둥이 손녀였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면서 민지를 자주 할아버지 집에 맡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민지는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할 때도 저기는 뭐야? 이건 왜 그래? 하며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민지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뭐 했어? 민지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편지 배달하는 일을 했지. 40년 동안 계속.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재밌었어? 민지의 추가 질문이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은 있었어. 사람들이 편지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했거든.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등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단체 등산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할아버지, 산에 올라가니까 정말 시원했어. 그리고 위에서 보는 풍경이 너무 예뻤어. 민지의 흥미진진한 설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오래된 꿈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산에 가보고 싶었어. 젊었을 때부터 계속 꿈이었는데. 할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 민지는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손녀와 함께라면 가능할까? 그날 밤부터 할아버지는 등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의 산에 대한 꿈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읍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란 그는 집 뒤편에 있는 야산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며 몰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논밭과 마을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영수야, 저 멀리 보이는 산까지 가보고 싶지 않니? 아버지가 어느 날 물어보셨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산맥을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가보고 싶어요. 어린 영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먼 산에 대한 동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단체 등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내장산으로 가는 일일 등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산을 오른 경험이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영수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단풍과 구름 바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의 능선들. 그 순간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평생 산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서울로 올라와 우체국에 취직한 후에도 등산에 대한 열망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들 중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말 등산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영수야, 이번 주말에 북한산 가자. 너도 등산 좋아한다고 했잖아. 선배 우체부 김철호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꼭 가고 싶었어요. 영수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갑자기 아내 순이가 몸살에 걸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 민수까지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영수는 등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영수는 아쉬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김철호 씨는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말마다 할 일이 늘어났습니다. 장보기, 청소하기, 아이들 돌보기, 등산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년 후 다시 등산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체국에서 직원 단합대회를 겸한 등산 행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설악산 1박 2일 등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가야지. 영수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등산화도 새로 사고 배낭도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딸 민경이 급성 폐렴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영수는 망설임 없이 등산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미안해. 병상에 누운 민경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아픈데 등산이 뭐가 중요해. 영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점점 등산에 대한 꿈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꿈보다 앞섰습니다. 40대가 되면서는 경제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생활비, 등산 장비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번의 등산 여행비로 아이들 학원비를 한 달 낼 수 있었습니다. 등산은 사치야. 우리 형편에 맞지 않아. 영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50대에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오랜 배달 업무로 몸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등산이야. 다치기만 하면 어떻게 해. 아내 순이도 걱정했습니다. 60대가 되어서는 체력적 한계를 느꼈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도 예전만 못했는데 가파른 산길을 오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영수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TV에서 등산 프로그램이 나오면 넋을 잃고 바라봤고 등산복 매장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작년 우체국에서 정년퇴직한 후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등산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손녀 민지의 제안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와 할아버지의 등산 이야기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민지가 학교에서 단체 등산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민지는 평소보다 훨씬 신이 나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산에 갔다 왔어. 민지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그래? 어디 산에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광교산이라는데 정말 높았어. 그런데 위에 올라가니까 우리 학교도 보이고 우리 동네도 보이고 정말 신기했어. 민지는 손짓을 해가며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등산에 대한 열망이 되살아났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재밌었어.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 민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등산 때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 친구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가파른 등산로를 오르는 모습들. 할아버지, 이거 봐. 여기가 정상이야. 정말 높지? 민지가 자랑스럽게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저런 풍경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50년 넘게 꿈꿔왔던 그 순간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산에 가보고 싶어? 민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녀에게 자신의 늙은 꿈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하지만 민지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도 평생 산에 가보고 싶었어.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럼 왜 안 갔어? 민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바빠서도 그렇고 돈도 없었고 나중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져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같이 가자. 뭐? 할아버지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산에 가자. 나는 이제 등산 경험도 있고 체력도 좋거든. 할아버지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민지는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산에 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평생 편지 배달하면서 많이 걸어 다녔잖아. 체력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민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의 순수한 격려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떤 산에 갈까? 민지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높거나 험한 산은 무리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쉬운 산은 평생의 꿈을 이루기에는 아쉬울 것 같았습니다. 북한산은 어떨까? 서울에서 가깝고 그렇게 험하지도 않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 북한산으로 가자. 민지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지와 할아버지는 등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컴퓨터로 북한산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고 할아버지는 등산 관련 책을 빌려와서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북한산이 높이가 836m래. 우리가 갔던 광교산보다 높아. 민지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836m, 꽤 높네. 할아버지는 약간 긴장되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등산 관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시니어들의 등산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봐, 할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산에 가잖아. 민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상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손녀가 함께 한다면 더욱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같이 갈 거야?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연하지, 약속이야. 민지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와 새끼손가락 약속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약속을 한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와 민지는 본격적인 등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70대의 나이에 등산을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신중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자. 민지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약간 높긴 했지만
적당한 운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적당한 등산은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격려였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고 나니 할아버지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등산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운동화나 구두만 신고 살았기 때문에 등산화가 없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등산용품점에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등산화를 사려고 하는데요. 처음 등산하는 초보자용으로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72세입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전문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것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네요. 여러 켤레를 신어본 결과 발목을 잘 감싸주고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등산화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이 꽤 비쌌지만 할아버지는 50년 만의 꿈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등산화 있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빌려준 거 있어. 그걸로 괜찮을 것 같아.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등산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입던 옷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민지가 반대했습니다. 할아버지, 등산할 때는 땀을 많이 흘린다고 했어. 전용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지의 조언이었습니다. 결국 통기성이 좋고 가벼운 등산복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등산 모자와 장갑도 함께 샀습니다. 이제 진짜 등산가 같아 보이네. 민지가 등산복을 입은 할아버지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도 거울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평생 정장이나 평상복만 입고 살았는데 등산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다음 단계는 체력 단련이었습니다.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체력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산책하자.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민지는 매일 아침 6시에 만나서 동네 뒷산에 산책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 걸었는데 점차 시간을 늘려서 1시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숨 안 차?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 역시 매일 하니까 체력이 늘어나는구나.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체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편지 배달을 하면서 단련된 다리가 아직 건재했습니다. 등산 코스도 미리 계획했습니다. 북한산에는 여러 코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쉬운 우이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이 코스는 경사가 완만하고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요. 등산 카페에서 찾은 정보였습니다. 민지는 지도를 출력해서 코스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쉼터도 여러 개 있어.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겠네. 등산 당일 날씨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맑고 바람도 많지 않은 날씨로 예보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날씨 완벽해.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래. 민지가 기뻐했습니다. 등산 전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드디어 해낸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새벽 5시, 할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새벽 6시,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할아버지와 민지가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50년 만에 맞는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왔네. 민지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작은 배낭을 맨 모습이 꼭 진짜 등산가 같았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우리가 약속했잖아. 할아버지도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왔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 입구까지 가는 동안 민지는 계속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설레지? 나는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설레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야.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벌써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할아버지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봐, 할아버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분도 있어. 민지가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만 이 나이에 등산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구에서 등산로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양 코스는 총 3.2km로 보통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천천히 가니까 3시간 정도로 생각하자. 민지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즐기면서 가자.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30분은 비교적 평탄한 길이어서 할아버지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으로 길은 체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민지가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네. 할아버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을 드디어 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첫 번째 쉼터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놀랐습니다. 벌써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높이 올라왔네. 민지도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건 처음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쉼터에서 10분 정도 쉬면서 물을 마시고 간단한 간식을 먹었습니다. 민지가 준비해온 바나나와 초콜릿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체력 어때?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괜찮아. 계속 올라가 보자. 할아버지는 의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간부터는 경사가 조금 가팔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숨이 약간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 숨 고르면서 올라가요. 민지가 할아버지의 속도에 맞춰서 걸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이 추월해 갔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쉼터에서 만난 다른 등산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대 부부였는데 등산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세요? 그들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네, 72세에 처음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작이 늦은 게 아니라 시작 안 하는 게 늦는 거죠. 그들의 격려였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있지? 세 번째 구간은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바위가 많고 경사도 가팔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숨이 많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쉬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보자. 할아버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가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결국 큰 바위에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요. 우리 시간 많아요. 민지가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직 정상까지는 한참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혹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의 마음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쉼터에 앉아 숨을 고르던 할아버지는 점점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직 정상까지는 절반도 못 왔는데 벌써 이렇게 힘들다니. 혹시 무리한 도전이었을까요? 할아버지, 많이 힘들어?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네.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리해서 큰일 날 것보다는 솔직한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50년 만에 꿈이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 할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꼭 정상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도 충분히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어. 민지가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한강도 멀리 보였습니다.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도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것은 산 정상에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중간에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나가셨습니다. 혼자서 씩씩하게 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상까지 가려고요. 오늘이 제 등산 1000회 기념일이거든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000회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근처에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걸음씩 걸으니까 어느새 정상에 도착하더라고요. 할머니의 격려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천천히 가면 누구든지 정상에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계속 가보자. 민지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지.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10걸음 걷고 잠시 쉬기, 20걸음 걷고 잠시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월해 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괜찮지? 민지가 중간중간 체크했습니다. 그래, 이 방법이 좋네. 무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 할아버지도 만족했습니다. 네 번째 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가 넘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여기서 보는 풍경 정말 예쁘다.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풍경에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이런 경험 못했을 거야.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야말로 고마워. 나도 할아버지랑 함께여서 더 즐거워. 민지도 진심이었습니다. 5번째 구간부터는 정말 가파른 바위길이었습니다. 손으로 바위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 구간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먼저 올라가서 손 잡아줄게. 민지가 앞장서서 올라갔습니다. 조심해, 민지야. 할아버지가 걱정했습니다.
민지의 도움으로 하나씩 바위를 넘어갔습니다. 가끔은 다른 등산객들도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 화이팅 하며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따뜻한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민지와 다른 사람들의 격려 덕분에 계속 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정말 한계를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 정상이 보여. 민지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멀지 않은 곳에 정상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지가 북한산 우이암 정상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 민지가 두 팔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고 멀리 한강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60도로 둘러보이는 풍경이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작은 블록처럼 보였고 자동차들은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평생 아래서만 올려다보던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이 어때?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감동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평생의 꿈을 이뤘어. 할아버지가 민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고마워. 나도 할아버지랑 함께여서 더 기뻐. 민지도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정상에는 다른 등산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지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각수를 쳐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시네요. 몇 살이세요? 한 등산객이 물었습니다. 72세입니다. 오늘이 생애 첫 등산이에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할아버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젊은 등산객이 감탄했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상석 앞에서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두 팔을 번쩍 든 모습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평생 보물이 될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상에서 점심도 먹었습니다. 민지가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차였습니다. 높은 산에서 먹는 음식은 평소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김밥 맛있지? 민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김밥은 처음이야. 할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동이 더해져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할아버지는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품어왔던 꿈,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이루어낸 기적 같은 일. 민지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걸 꿈만 꿨어. 그런데 내가 함께 해줘서 꿈이 현실이 됐어. 할아버지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른 산도 가볼까?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산? 할아버지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등산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다음에는 더 높은 산에도 도전해보자. 민지의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늘 하나의 꿈을 이뤘지만 또 다른 꿈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상에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충분히 풍경을 감상하고 쉬었습니다.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지나가는 모습,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상쾌한 바람, 모든 것이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천천히 내려가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서두를 것 없어. 이 기분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할아버지는 계속 뒤돌아보며 정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정말 꿈 같아. 내가 저기까지 올라갔다니.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해낸 거야. 정말 멋있어.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산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마음도 가볍고 기분도 좋아서 발걸음이 경쾌했습니다. 다른 등산객들과 인사도 나누고 멋진 풍경도 다시 한번 감상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드디어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총 7시간의 등산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50년 만에 이룬 꿈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북한산 입구에 도착한 할아버지와 민지는 근처 음식점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등산의 여운을 만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정상에서 본 그 광경이 눈에 선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수고했어. 처음 등산치고는 정말 잘했어. 민지가 칭찬했습니다. 민지가 있어서 가능했어.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오늘의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새벽에 출발할 때의 떨림, 첫 번째 쉼터에서의 감동, 힘들었던 중간 구간, 그리고 정상에서의 벅찬 감동까지. 할아버지,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순간도 좋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손을 잡고 할아버지, 우리 함께 갈 수 있어라고 말해준 순간이 가장 좋았어. 민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우리 할아버지 짱.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에서 찍은 기념사진,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와, 사진으로 봐도 정말 예쁘다.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민지가 오늘의 등산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북한산 정상까지 가셨다고요? 아들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북한산 정상에 가본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할 일은 없구나.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할아버지의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등산 훈련이었습니다. 등산용품점에도 다시 갔습니다. 등산 관련 책도 사고 다른 등산 코스 정보도 알아봤습니다. 70세의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어떤 산에 갈 거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설악산은 어떨까? 거기가 정말 높고 아름답다고 하던데.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설악산도 같이 가자. 민지도 즉시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등산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매일 체력을 기르고 등산 기술을 연마하며 다음 등산을 계획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오늘의 등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줬습니다. 72세에 처음 등산해서 북한산 정상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동네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 씨,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웃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도전 정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등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함께 등산을 가자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동네 시니어 등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건강한 시니어 등산회였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모임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제안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민지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줘서 50년 된 꿈을 이룰 수 있었어. 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북한산 등반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주 2회 등산을 기본으로 하고 매일 아침 운동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와 민지는 여러 산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관악산, 남산, 수락산. 매번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매번 성공적으로 완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등산 실력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등산가 같아.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시니어 등산회도 회원이 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산에 오르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등산회 회원들의 고마운 인사였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함께 하니까 더 즐겁고 안전해요.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관계였습니다. 등산을 통해 할아버지가 활기를 되찾으니까 가족들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지와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어떤 산에 갈 거야? 민지가 매주 물어봅니다. 민지가 가고 싶은 산 있어? 할아버지도 민지의 의견을 항상 물어봅니다. 두 사람은 이제 최고의 등산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험과 지혜를, 민지는 젊은 에너지와 열정을 서로에게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드디어 설악산에 도전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온 설악산 등반은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청봉에서 본 일출은 정말 잊을 수 없어. 할아버지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우신 거 기억나.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잖아. 민지도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75세가 되면 한라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한국 최고봉에 오르는 것이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한라산 정말 갈 거야? 민지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할아버지의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후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등산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의사의 권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다른 시니어들에게 등산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등산의 효과에 대한 강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용기와 의지예요. 할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강연을 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등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지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민지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지도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렴.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할게. 할아버지의 격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할아버지는 다음 등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감동을 기대하며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등산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50년 동안 미뤄왔던 꿈이 현실이 되었고 그 꿈이 또 다른 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예요. 할아버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나요? 나이 때문에, 체력 때문에, 여건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꿈이 있나요?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꿈을 이루는데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혹은 혼자서라도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할아버지와 민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도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